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9월 12일 나흘의 추석 연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보면 조국 법무장관 9일날 오후에 임명됐죠. 그러니까 19, 10, 11, 12, 3일 전 한 72시간 됐네요. 72시간. 취임한 지 한 72시간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모든 역량을 갖다가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흔히 봉쇄하는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말려죽이는데 고사하는 거죠. 고사시키려고 지금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조국 안 변한다. 네. 두고 봐라. 네. 장관 되면 지 손에 든 모든 고난과 네.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 가족 비리 수사 네. 저지시키려고 그럴 것이고 네. 또 지금까지 얘기한 검찰 개혁이나 네. 사법 개혁이나 이런 문제들에 예. 대해서 이건 난리를 칠 거다. 네. 3일 지났는데 3일 동안 얼마나 난리를 쳐서 어제는 예. 야 진짜 이 사람은 주저함, 네. 반성, 네. 평생 살아온 게 보니까 하루에 그냥 서너 개씩 네. 좀 씹어대야지 속이 후련한 분이지. 그렇죠. 어제는 네. 청년 전태일 모임에 젊은이들을 맞아가지고 네. 공정의 사다리, 정의의 사다리 들고서 사진을 또 찍어대. 이게 자기 반성, 성찰 이러잖아. 계속 얘기했잖아요.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성찰이고 액수고 간에 하여간 그게 없는 사람이죠. 마침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 황태순 TV에서 계속 예측하기를 갖다가 조국 되면은 안면 몰수하고 그 감찰권이죠. 감찰권을 갖다 작동할 것이고 또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발동할 것이고 인사권을 갖다가 칼을 휘두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가고 있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11일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청년들을 갖다가 저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를 불렀어요. 사진을 갖다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간담회 때는 사진은 또 왜 내보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야. 참지를 못하는 참지를 거고 못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청년 시민 사회 단체 언필칭 청년 전태일이라는 청년 시민 단체입니다.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청년 전태일이 누군지 아시죠? 옛날 청계 피복 저쪽에서 청계 분신했던 전태일 다리 있잖아요. 그 전태일 다리도 전태일 네. 열사지 열사가 예. 청계 피복 그쪽에서 이제 네. 다락방에서 네네. 미싱하고 하는 네네. 젊은 여공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하면서 네. 분신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11월 13일인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신 자살하면서 외친 구호가 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면 이 청소년들이었죠. 그때는 10대들 이 여공들의 네. 이 비참함이 사라질 거라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게 전태일인데 네. 청년 전태일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희망, 아니, 공정, 그러니까 저희 불법, 편법, 탈법의 제왕이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국 일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모펀드입니다만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아들 딸에 대한 그야말로 그 괴상망측한 스펙 만들기예요. 특권과 네트워크 자,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만 하면 우리 김영광 실장 펄펄 뜁니다만은 그들이 문재인 정부 내건 게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것이 허구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년 전태일을 또 왜 그런데 청년 전태일 느낌이 오죠. 이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 의미의 저 청년들 같진 않아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호칭이 청년 전태일. 아니 그죠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면 저기 보면 지금 촛불 들고 고려대학교 촛불 들면서 애들은 그러면 얼이 빠져갖고 법무부 찾아가서 선배님 안 그럽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조국 그리고 조국 장관 밑에 있는 밑에 관료들 무슨 생각으로 보면 청년들 갖다 들러리 세워서 공정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 정의의 사다리를 갖다 놓고 생쇼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국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좌절케 하고 청년들로 하여금 시리에 빠지게 만든 게 누군데? 이런 식으로 갖다 애들 데려다 놓고 내가 솔직히 애들이란 표현을 미안합니다만은 아니 전태일 열사가 살아 있다면은 전태일이 통곡을 하고 피를 토할 얘기입니다. 법무장관이지 화염병 던질 일이지 이게 무슨 어따 대고 진짜 이런 생쇼를 하는
이 자가 마침 보니까 또 어젠가는 보니까 자기 와이프인 정경심을 갖다 옹호하고 있는 이문정 검사를 꼭 찍어서 법무부 장관이 뭐 업무 지시 이용과 3월 내렸어요. 검찰 개혁을 위해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서 들어라. 가서 들어라. 그러니까 이문정이가 아주 기대된다고 또 이거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무슨 참 그리고 보니까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윤석열 말려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쿠데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쿠데타는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구 쿠데타. 9.9 쿠데타죠. 9.9 쿠데타는 법무차관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에 상응하는 그 고위 관부들에게 윤석열을 지휘권 박탈하자. 윤석열의 지휘권을 박탈하자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지금 보면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언론이 이제 파고드니까 저도 가시방석에 앉은 겁니다. 모르겠어요. 자, 저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또 인사 단행했잖아. 인사. 검찰 개혁단. 황희석이 황희석 민변 출신 민변 대변인 출신 황희석이 갔다가 지금 인권국장이라는 자를 갖다가 지금 보니까 뭐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근데 조국 법무가 또 문재인 대통령 흉내를 낸다면서요? 대통령 뭐 행정명령 1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했잖아. 법에도 없는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되자마자 뭐 1호, 2호 하고 10호까지 줄줄이 나가다가 나중에는 뭐 흔히 흐지부지 됐습니다만은 엄격하게 해서 뭐 대통령 업무 지시 1호 이거 뭐 오늘 주장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은 1호, 2호, 3호 이거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과 전혀 성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 먼 훗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반드시 짚어서 그 적법성 여부 이른바 헌법을 위배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죠. 자, 조국 씨가 보면 법무장관으로서 1호 지시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라. 그래서 이제 황희석 검사. 그리고 이런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이문정 같은 검찰 내 딴소리 내는 애들도 적극적으로 만나라고 또 지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부연 설명해서. 그리고 이제 2호는 보니까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라. 특수부. 이 직접 수사라는 게 우리 통상 보면은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을 경우 경찰을 거쳐서 검찰에 올라가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갖다 확정짓기 위해서 마지막 조사를 합니다. 형사 사건인데 그거 말고 검찰이 이 사회 거학들 비리 부패의 정보를 갖고 인지수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인지수사하고 특별수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보면 자기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야. 지금도 당장 조국 씨를 갖다가 탈탈 털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서울지검 특수이부 고영곤 부장판사입니다. 부장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세 번째 대목에서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겠답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개혁위원회 멤버를 비법조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 중심으로 엮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측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희한한 사람이니까 네. 감찰을 지시할 거다. 윤석열에 대해서. 예. 저 최동욱 말려 죽였듯이.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손에 들어가 있는 뭐 인사권. 네. 그 다음에 뭐 감찰했고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예견했던 단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가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거는 네. 그 속도예요. 좀 생각도 좀 하고 네. 가서 뭐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또 법무부 내에 또 지가 민정수석을 했지만 또 법무부는 또 일이 다르단 말이야. 뭐 그렇죠. 교정도 있고 네네. 뭐 무슨 저 해외 뭐 수사도 같이 연결되고 하는데 일이라도 좀 파악하고 지시라도 받기 전인데 장관 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된 시점에 왜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이거 자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일머리를 모르니까 그냥 쇼로 마누라 지금 잡혀가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잡혀갈 지경에 있으니까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시선을 흐트리려고 지금 야바이를 하는 겁니까? 세계 중에 어떤 거예요? 다시 1번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빨리빨리 잘 주지 않고 알아. 프렌드로 간다. 너무 잘 알아. 두 번째는 애가 일머리를 모르니까 그냥 일머리 우왕좌왕하는 모르겠어. 거다. 세 번째는 마누라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까 그냥 야바처럼 막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청년 전태일도 만나고 뭐 지시 막 내리고 자기 가족 비리 잊혀지게 하려고 뭐 되풀라고 그러고 뭐 어느 거예요? 세 가지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너무 잘 알아서도 뭐 일부 잘하는 측면도 있겠죠. 일머리 모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또 와이프가 곧 구속될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기도 하겠죠. 그것보다는 결정적으로 만약에 정경심 씨가 구속 수사된다면 즉 구속 수감된다면은 그때 조국 씨는 버틸 수 있을까요?
본인이 급한 거예요. 내 일이 내 발을 등에 아니 떨어져서 내 끌라고. 솔직히 말해서 내 임기가 장관으로 임기가 이게 지금 옛날 저 김병준 씨 생각 안 나요? 김병준 씨가 정식으로 부총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일 만에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법무장관으로서 내가 한 달을 하게 될지 두 달 하게 석 달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 급한 마당에 급한 대로 그냥 여기저기다 나무못을 막 쳐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무못 박아서 뭐 금방 빠지시게 되나?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조금 이 본공과는 본 주제와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2007년에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이 만나서 그렇죠. 14합의 했죠. 하고 어마어마한 대못을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우리 만나면은 14합의 이행하라 그래요. 지금. 자, 그게 뭐냐니까 지금 그렇다고 노무현의 그 14합의가 우리나라에 지켜졌습니까? 뭐 안 돼? 안 된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이에요. 안 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급했던 거예요. 정동영 후보는 도저히 승산이 없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은 그야말로 중간에 이 후보자가 사망만 안 한다면 99.99%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막 갔다가 여기저기서 나무못을 친 거예요. 똑같은 심리가 지금 조국 씨한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또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포위전에서 네. 공성 포위전이라는 건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조국이 지금 공성 포위 그 고사 작전을 하기 위한 이제 진지는 치고 있으나 그 진지가 지가 급해가지고 못을 막 받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에워싸고는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그 강구하지 못할 거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뭐 검찰에서 나오고 일부 보도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유재수라고 있습니다. 저는 좀 초면이 네. 유재수라고 초면은 아니고 초청. 네. 유재수가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제부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예예. 근데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2017년에 당시에 금감원 국장이었대요. 근데 이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비리 혐의로 부패 혐의로 내사를 하던 중 중간에 스탑이 됐어요. 근데 이걸 갖고 김태우 씨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올 연초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즉 조국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으로.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당시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어요, 검찰이 연초에. 근데 이 유재수 전 금감원 국장. 근데 이 금감원 국장이 뭐냐니까 예전에 2004년 5년경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도 친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특감실에서 내사하다고 중지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들 이야기가 비서관 수준에서는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코 윗선일 것이다. 그래서 김태우 씨 등이 보니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갖다가 직권남용으로 고소 고발한 부분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봅니다. 공성 포위망을 뚫고 나가겠다는 또 의지에. 이거는 뭐니까 조국 마누라나 누가 문제가 아니라 조국 당장 본인의 문제에 칼을 겨눌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 또 나오죠 슬슬. 그 저 버닝썬 윤총경. 아니 경찰총장 윤총경.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조국 씨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한 사진 나왔습니다만은 이 윤총경이 조국 사모펀드 즉 조국 펀드가 투자한 그 관련 업체 주식을 사고 등등등 그야말로 좀 묘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아일보 보도는 한 뭐 5천만 원 정도 네. 뭐 주식을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폭등할 거라는 정보를 얻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국 일가 돈이 들어간 그 회사의 전신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그 이렇다면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대로 있죠.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겁니까?